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5월 14일 금요일 오후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짧게 누가 한 이야기를 갖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가 한 얘기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국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고 고용 상황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욱 키운 격차와 불평등으로 고통이 더욱 커진, 여전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 많습니다. 누가 한 얘기일까요? 누가 한 얘기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점심때 한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점심때 청와대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로운 신임 지도부를 갖다가 초치했죠. 점심을 같이 하면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짧게 한 1분 한 30초 동안 모두 발언한 내용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아니 이거 5월 10일 날 취임 4주년 특별 연설 때 이렇게 좀 이야기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모두 발언에서 무서운 예언을 했습니다. 무서운 예언. 그 예언은 단순히 자신이 신이 내려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인 정확히 2006년, 2007년 15년 전에 보았던 그 상황, 그 트라우마가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갖다가 무섭게 짓누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듣기에 따라서는 좀 애달픈 하소연을 갖다가 민주당 지도부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제 299일 후면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올 9월 초순경이면 이재명을 비롯한 이낙연을 비롯한 정세균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되게 됩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될 때까지야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죽겠다고 과함 지르는 대깨문 문파들 눈치를 슬금슬금 보겠으나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180도 달라지죠. 이제 그가 이재명이 되었던 이낙연이 되었던 정세균이 되었던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까지 아니 다 합쳐봐야 정청래 의원 표를 그대로 빌자면 40만 명 가까이 된다는 문자 보내는 사람들, 40만 명 그래봐야 우리 전체 유권자 4천만의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문자 문파인지 문재인 문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눈치 보겠습니까? 당연히 99%가 넘는 일반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것은 대통령 후보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불을 본 듯하죠. 그걸 바로 얘기하는 게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마침 9월이 뭐냐 하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정기국회입니다. 정기국회 예산, 각종 입법, 많은 것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 말인 올 정기국회에 흔한 얘기로 대못을 치려고 악을 쓸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뜻대로 대못을 잘못 쳤다가는 국민들로부터 도리깨로 머리를 맞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못하죠. 그럼 당연히 정부 여당 간의 틈이 벌어지고, 민주당은 선거 대선을 앞뒀으니 당연히 그때 경쟁은 내부 경쟁이 아닙니다. 여당 야당과의 경쟁, 국민들로부터 보다 많은 표를 얻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가다가 아마 자금자금 밟아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후닥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성윤 씨 문제, 조국 씨 문제, 이상직 씨 문제, 이상직 씨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사의 문제를 비롯한 또 문재인 대통령이 흔한 얘기로 저지를 해놨던 울산 시장 부정선거 이 문제 또 있죠. 월성 원전 1호기 문제 이와 같은 문제를 놓고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야당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여당의 후보에게 촉구할 겁니다. 결단을 갖다가 요구할 겁니다. 너 국민들 눈치 볼래? 아니면 문재인 눈치 볼래? 압박할 겁니다. 그때 당연히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를 박살을 낼 겁니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자기 암시를 하는 거예요.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여왔던 것입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6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노무현 정부 열린우리당 정권은 사상 최악의 참패랍니다. 최악의 참패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서울, 경기, 인천 이 세 지역에서는 지역구 시의원, 지역구 도의원, 지역구 광역위원 한 명도 못 뽑습니다. 다만 서울에서 2명, 경기에서 2명, 인천에서 1명 비례대표 광역위원만 나왔을 뿐입니다. 전국 16개 시도, 그때는 이제 세종시가 없을 때니까요. 16개 광역단체장 중에 열린우리당에서 표를 건진 곳은 딱 한 곳, 전북에서만 건졌을 뿐입니다. 완벽한 참패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정동영 당의장 물러났고, 물러나니까 그 후임으로 당의장이 된 사람이 김근태입니다. 비주류죠. 김근태, 현재 민평년이라고 있습니다만, 그 민평년의, 어떻게 보면 그 민평년의 정신적 스승이죠. 김근태 의원 한때는 노무현 대통령과 계급장 떼고 논쟁을 벌여보자 라고 했던 장관 시절에 했던 그 김근태 씨가 당의장, 당대표가 되니까 청와대하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청와대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계속 노무현 대통령한테 탈당하라고 요구합니다. 탈당 안 하니까 김한길을 비롯해서 임종인을 비롯해서 마구 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2007년 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상 자기가 만들었던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게 되고 그해 7월에 열린우리당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죠. 한때는 100년 정당, 만년 정당을 갖다가 호언장담했던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공중분해되었던 것입니다. 그 광경을 누가 봤을까요?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초까지는 민정수석 문재인이 그 꼴을 봤던 겁니다. 그리고 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탈당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래도 믿거니 하는 자기 친구인 문재인 민정수석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보임하게 되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번 4.7 보궐선거에서 41대 0이라는 역대급 참패, 그야말로 민심의 조세저항이라고 저는 말씀드렸죠. 어마어마한 조세저항, 국민적 저항에 부닥쳐서 드디어 목이 꺾어지고 드디어는 이번에 김부겸 국무총리 오늘 임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임혜숙, 박준영, 그 다음에 노영국 등 했다가 결국 박준영은 당의 강한 반발로 결국 자진용퇴라는 모습을 갖춰서 사실상 낙마시켰죠.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쇼크를 먹은 것은 이런 걸 겁니다. 송영길 어차피 비주류니까 조금 다른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81명의 초선 의원들, 민주당 81명의 초선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겁니다. 그것도 대놓고 반발하기 좀 뭐하니까 온라인으로 자기들끼리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당 지도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즉 윤호중 원내대표도 모르는 상태에서 81명 초선 의원들이 최소한 임혜자, 박준영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반드시 낙마시켜야 된다고 청와대에 대고 들이박은 겁니다. 근데 그 초선 의원들이 누굽니까? 지난해 4.15 총선 때 문재인 덕분에 빠지던 사람들이에요. 마치 2004년 당시 열린우리당이 152명으로 다수당이 되었을 때 그때 108명이 초선이었습니다. 108번뇌라고 그랬죠. 이 108번뇌들은 오롯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통에 그 역풍을 갖다가 무기 삼아서 빠찌를 달았던 초선들입니다. 그 초선들이 바로 2006년, 2007년 열린우리당을 깨고 나가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모습 그 꼴을 보았던 문재인 대통령, 자기 덕분에, 내 덕분에, 뭐 정확히 하면 자기 덕분은 아니죠. 그 당시 코로나 덕분에 플러스 황교안 덕분에 플러스 다음에 긴급 재난지원금 덕분에 하여튼 뭉뚱그려서 내 덕분에 빠지단 81명의 초선들이 집단적으로 내가 분명히 5월 10일 날 인사검증에 잘못 없다, 인사검증에 문제 없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면들이 들이받는 그 모습 보면서 무서운 공포감에 질린 상태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운명에 대한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임기 마지막이 되면 정부 여당 간에 좀 틈이 벌어지기도 하고 당도 선거를 앞둔 그런 경쟁 때문에 분열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인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결국 이제 다 써먹을 만큼 써먹은 대통령을 갖다가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무서운 문재인의 예언이었습니다.